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하이브 주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30만 원대를 이제 훌쩍 넘기면서 드디어 이제 그 40만 원 돌파를 위한 대장정이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수도 조정을 받고 있고 상승 탄력도 이제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돌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미 그 준비된 상태에서 그 상승이기 때문에 40만 원 돌파를 위한 대장정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현대투자의 이제 중소형주 3인방 JVM, TNL, 동아약품 세 종목이 이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세 종목 모두 올해 이제 그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이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세 종목 모두 이제 강력한 어떤 그 성장 동력들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종목 모두 역시 또 그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JVM이라든가 이제 TNL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이제 TNL이 이제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잠시 후에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또 이제 상당히 또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세는 이제 다소 이제 그 주춤하고 있는데 기관 종목입니다. JVM과 이제 TNL이 외국인 종목이라면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기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드린다면 일단 그 매집 흔적이 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 이제 그 엔터 4인방이 되겠죠.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JYP, SM. 사실 그 JYP라든가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SM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또 이제 그 사상 최대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 JYP라든가 YG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00% 정도 이상이 되고, SM 같은 경우도 최소한 50% 정도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그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제 그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오버슈팅 이제 과정이라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2024년도도 사실 그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어느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히 이제 의미는 상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2,370억이었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증권사마다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이제 2,400억 정도, 많게는 2,900억 정도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절정기가 아닙니다. 일단 그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 거의 1,000억 정도 가까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이브의 이제 그 영업이익 절정기는 올해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절정기 초입에 이제 들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엔터 세 종목 JYP라든가 YG라든가 S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절정기 이제 끝물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차별화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거래량 상투들이 나오고 있고 단기 추세가 좀 꺾인 것들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육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완연하게 추세가 이제 꺾였다 볼 수 있겠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추세를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게 일단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 하이브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목은 오버슈팅이 이제 진행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조한 바와 같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이익 절정기 초입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세 가지 엔터와는 달리 플랫폼 쪽으로도 이제 재해석돼야 되고 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위버스가 이제 5월서부터 출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6월, 7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위버스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로 하면 이제 그 엔터 4인방이죠. 엔터 4개사 이제 그 실적 전망치입니다. 좌상단이 이제 하이브, 이제 우상단이 이제 JYP, 좌하단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우하단이 SM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하이브를 보게 되면, 자, 이제 하이브 올해 예상 영업 전망이 지금 2,435로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증권사 전망치 중에서 작게는 2,400억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작년도 영업이익 수준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작게는 하여튼 2,400억에서 많게는 2,900억 정도. 여하튼간에 절정기가 아니죠. 2,900억 해봐야 2,700억에서 2,900억이니까 얼마 되지 않죠.
자, 오른쪽에 JRP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JRP 주가가 이제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966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940억이에요. 10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전망치긴 하지만 2024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2100억이거든요. 2000억대, 1900억대, 2000억대 정도면 이제 거의 뭐 하이브 반열까지 이제 올라섰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PBR 같은 경우도 이제 8배가 넘고 거의 9배 수준인데 어떤 거 타당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2022년도 96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1900억, 100% 이상 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고, 주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영되는 이제 과정이라 봐야 되겠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2024년도 영업이익이 2,100억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주가는 저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오버슈팅 가정 속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고점 대상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하단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426억이었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860억이죠. 860억. 그러니까 역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0%가 급증했어요. 물론 이제 엔터사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앞서 이제 오프닝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효과죠. 일단 리오프닝에 따라서 기저효과를 위해서 이제 매출이 급증한 것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 2024년도에도 이제 엔터사 모두가 뭐 상당히 또 열심히 경영을 하겠지만 영업이익 증가율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뭐 부정적이다. 주가로 본다면 이제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이제 SM이 사실 2022년도에 선방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91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뭐 1,400억대니까 대략 한 50% 정도 역시 이제 급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M&A 관련해서 이미 이제 고점을 확인했어요. 먼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그 고점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현대차증권 6월 12일자 이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하이브 우리들의 세상 위버스 2분기는 이제 앨범이 939만 장, 공연이 89만 명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 999억, 1000억 정도를 전망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상당 부분 모멘텀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BTS 솔로의 세븐틴 월드 투어, 뉴진스 컴백 더해지면서 증액 기조가 유지가 된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위버스 2분기 일본 배우 입점, 하반기에는 미국 SME 입점. 자, 5월 말 입점 아티스트 수는 이제 94개 팀. 그리고 이제 3분기 말 110개 팀, 그리고 4분기 말 120팀 이승하고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기소화가 되면 주가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MAU가 굉장히 중요하죠. MAU가 2,700만 명으로 이제 급증이 전망이 되는데, 이는 이제 글로벌 Z세대 플랫폼 대표격인 스탁엑스라고 합니다. 스탁엑스 MAU가 3,500만 원 정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특히 위버스가 주가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제 이익 전망치를 얼마까지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2021년서부터 볼까요? 1,900억에서 2022년 2,360억. 앞서 지금 JYP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크게 급증한 건 아니죠. 1,900억에서 2,360억. 여기서 지금 BTS가 이제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그러면 사실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전망치를 2,80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BTS가 이제 잠정 활동을 중단을 안 하고, 만약에 군대를 안 가고 뭐 병역 혜택을 입어서 군대를 안 가고 만약에 활동이 지속이 됐다, 그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엔 한 4천억 정도, 4천억을 넘어설 수도 있고 4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하튼간에 이제 BTS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로 이 정도 수준, 뭐 최소한 2,400억에서 3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엔터업의 최대 약점,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정 아티스트에 의존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런데 멀티 레이블 체제라는 것은 그만큼 분산이 되는 거죠. 그 매출이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이익의 질이 굉장히 어떤 그 뛰어나다. 자,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JYP라든가 혹은 이제 YG라든가 SM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이 정점이에요. 근데 주가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완전히 꺾여버려요. 지금은 이제 그 상승 진행 과정이고, 지금은 뭐 하여튼 이유 같은 간에 뭐 관성이라든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어느 순간,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대량 거래가 터질 때인데,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잘 못 팔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철저하게 강력한 어떤 호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팔기가 또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봅니다. 자, 하이브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그 지금 상승에 지금 이제 4일 전서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4일 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됐죠. 자, 좀 아쉽기는 해요. 오늘 그 장 초반에 이제 그 30만 7,500원까지 갔습니다. 앞전 최고점 이제 30만 3천원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밀리고 또 그 엔터 쪽으로 또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탄력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이게 그 돌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준비된 상태의 상승이냐 아니면 돌발적인 상승이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하이브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그 10만원서부터 이제 10만원서부터 20만원대까지 올라갔죠. 21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17만원까지 조정받고 17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30만원서부터 26만원까지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과 가격 조정, 가격 상승과 가격 조정, 이게 이제 충분히 준비된 상태의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봉만 보게 되면 그런 분들, 혹자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 30만 7,500원 갈 때 한번 팔고 저점 대사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거의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하여튼 장중이라도 앞전 고점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또 첨언을 드린다면 그 BTS가 이제 군대 입대가 결정된 시점이 30만원, 31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올랐어요. 10만원서부터 30만원 부분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사실 BTS 불확성이 해소가 되는, BTS 불확성이 이제 희석이 되는, 멀티 레이블 체와 희석이 되는 그 저는 출발점이 저는 이제 30만원이 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뭐 40만원 이미 얘기했고, 50만원, 60만원 얘기하기 좀 사실 좀 어설프겠지만은, 하여튼 그 40만원까지는 그 크게 어렵지 않게, 시장 자체가 크게 왜곡되지 않는 한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JVM이죠. JVM 저희 그 회원분들도 오늘 이제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실 텐데, JVM 우리가 이제 2만 뭐 1,000원 정도 되겠지. 2만 원, 2만 1,000원 사이에서 이제 첫 번째 강하게 추천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매수 강도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래가 많이 되는 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팔아요? 일단 그 세력들이 이제 떠날 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때, 그때 대부분 이제 거래가 터지는데, 그때 팔면 돼요. 오늘도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얼마까지 올랐나요? 장중 고점이 28,35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근데 거래가 크게 안 터지죠.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를 이제 두 개를 했어요. 이게 100만주입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100만주가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100만주예요, 100만주. 지금 이제 JVM 같은 경우 이제 자본금이 60억이요. 그 액면가 500원에다가 이제 발행 주수가 1,200만주인데, 1,200만주에서 이제 좌상단의 이제 대주주 지분 구조입니다. 지분 구조인데 대체로 한 60%예요. 그러면 40%가 대주주 지분을 지면 나머지 이제 40%가 이제 총 유통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1,200만주에 이제 그 40%면 이제 480만주 아닙니까? 480만주 중에서 12월달 100만주,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100만주가 더해서 200만주. 그러니까 480만 중에서 200만 주가 매집이 되면, 이거는 매집이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JVM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JVM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북미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이 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그 약국이 이제 대형화가 되고 다 자동화가 돼요. 거기에 따른 수요이고, 뭐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도 굉장히 좋죠.
수급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강력한 성장 동력, 북유럽 혹은 북미 혹은 유럽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제 JVM 같은 경우는 2만 원, 2만 1천 원 정도에서 이제 주력주에 편입하고 지금 2만 8천 원대까지 갔으니까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배가 고프고,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안 돼요. 이제는 JVM은 이제 사서는 안 되고요. TNL은 이제 저희가 최초 추천하고, 이거 좀 높게 추천했어요. 대략 한 5만 한 얼마에 추천해요? 5만 한 3천 원대 정도에 주력주에 편입한 것 같은데, 5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추천 가격대 부분에 이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TNL 같은 경우도 5월 15일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량 거래가 들었어요. 저는 그게 고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그게 손바뀜이 됐든 어떤 그 추가 매집이 됐든 여하튼 간에 수급의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주가가 이제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는 향후 그 주가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게 분산 물량, 팔아먹은 물량이 아니라 매집한 물량이라면 5만 원 기준으로 새롭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죠. 최소 곱하기 200. 이 정도로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월봉 보시게 되면 역사적 최고점이 6만 1천 원이거든요. 6만 1천 원 정도 돌파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5만 4,200원 마이너스 1,100원 빠질 때 오전에 아침에 이제 제가 캡처를 잡았거든요. 그 회원분들께도 문자에도 5만 4천 원대 초반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사자고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 시장에 모인 게 결국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거죠.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위함인데, 주식을 잘 보는 거하고 사실 돈을 버는 거하고 우리 굉장히 밀접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주식을 잘 보는 거하고 잘 맞추고 잘 보는 거하고 실제 돈을 버는 거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을 잘 보는데 사봐야 조금밖에 안 사요. 많이 산다 하더라도 조금 흔들리면 홀랑 팔아먹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TNL을 5만 원에 5만 4천 원에 사서 나 10만 원까지 본다면 10만 원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용기, 뚝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혼자서 잘 되는 분은 제가 이제 존중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나름대로 좀 또 실력 있는, 제가 뭐 실력이 있다 없다 떠나서 하여튼 좀 공감을 한다라면 그런 전문가들하고도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TNL 지금 이제 그 JVM 잘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약품도 뭐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대략 한 9,500원인가 9,700원에서 동아약품은 이제 최초에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는데 대략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TNL은 이제 좀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그 지난 그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됐고, 아래는 이제 그 동기간에 외국인 지분입니다. 외국인 소진율이라고 하죠. 사실 그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TNL은 외국인 지분이 1%도 안 됐어요. 지금은 외국인 지분이 여러분들 그 12.9 몇 프로입니다. 거의 13%예요.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뭐 폭발적으로 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TNL. 자, TN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핵심 논리가 역시 그 수출 모멘텀이 되겠죠. 수출 모멘텀. 원래 이제 TNL의 이제 핵심 관계사가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스인데, 이 코스메틱스가 미국 거대 유통업체 이제 C&D에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오프라인 쪽, 월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자, 동아약품도 실적 사상 최고고, 강력한 이제 성장 동력은 이제 메디세이죠. 3D 척추 임플란트 회사,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197억인가를 이제 출자했는데, 그게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입니다. 500억대. 만약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옮겨간다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주가의 모멘텀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람 말 안 해요. 이게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의지 관점이라 봐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만 원을 봅니다. 회원분들도 제가 뭐 누차 약속을 드렸죠. 수급은 이제 철저히 기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7월서부터 또 가격이 이게 정상적으로 인상이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간에 6개월에 이제 220만 원, 1년에 지금 330만 원, 지금 이제 좀 저렴하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보유 종목, 뭐 사생활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담되신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보유 종목과 수량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식을 잘 하신 분들은 3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초보분들은 한 5종목, 4종목에서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최고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